네.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제 소리가 안 들려서 지금 반응을 못 받고 있는데. 네. 네. 저 오늘 발표 주제는 가볍게 저희 이제 우르브루스 몇 가지 큰 스킬들,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를 깎을 때 어떤 걸 쓰면 좋을지, 그리고 이제 인터뷰하는 것들 잠깐 보여드리고, 이제 런이나 컨피그 수정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가볍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챗GPT 3.5가 3년 전, 뭐 2023년이니까 거의 4년이 돼가네요. 그쯤 이제 나오고 시작해서 이 하네스까지 넘어오고, 그 넘어서 이제 루프 그리고 그래프, 이것까지 넘어오는 이 트렌드를 한번 잡아 드려보고 싶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가, 이걸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로보로스는 이제 1월 말, 올해 1월 말에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어떻게 도는지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1월 말에 제가 이게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이거 인터뷰를 통해서 인간이 원하는 걸 알게 됐을 때, 이 AI는 이제 실행의 영역을 대체할 거니까 내가 원하는 걸 제대로 잘 적어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이 뼈대가 되는 철학이 이 소크라틱 리즈닝과 허버트 사이먼이 얘기한 디자인 띵킹입니다. 이걸 이제 제가 디자인 띵킹 강연을 어떻게 맡게 됐어요, 1월에. 그래서 이제 그거 강연을 준비하게 되면서 어 이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소피스트가 막 소크라테스한테 "인간은 어떻게 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당신한테 산다는 의미가 뭔지부터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 역질문하는 형태로 토론을 진행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러한 이 철학이 'AI와 인간의 사이에서도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후에도 뭐 그림이라든지 이런 스킬들도 계속 나오게 되면서 이 소크라틱 리즈닝이라는 게 어찌 보면 AI가 제 머릿속을 다 헤집어 줄 수는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헤집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론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 같고요. 그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원하는 거 한 번 말했다고 해서 원샷으로 모든 게 다 되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 결과 나온 걸 다시 이 인풋으로 되물려서 되먹여서 꼬리를 무는 것처럼 만들었는데, 이거 보니까 이제 우로보로스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로보로스라는 이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로 AI랑 합의를 하고 제가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설명을 해 주게 되면, 결국에 이 루프 엔지니어링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이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 체크리스트는 답지입니다. 그래서 이 루프가 구현해야 할 답지를 시드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했던 거를 약간 시드로 만들고, 이 시드를 이제 코드 단을 좀 살펴보면 빅뱅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 놨는데, 이 시드를 넣어 주면 알아서 이제 빅뱅처럼 팡 터져 가지고 AI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형태로 루프를 만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루프 엔지니어링이나 그래프 엔지니어링이 왔을 때 굉장히 우르브루스가 구현한 거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재밌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답지를 기반으로 AI가 실행하고 채점해서 계속 빙빙 도는 형태로 루프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인터뷰라는 것은 이 코드를 짜기 전에 스펙을 도와주는 건데, 이 인간이 항상 타이핑이 귀찮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카파티가 그 음성으로 뭔가 얘기를 많이 하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됐을 때 더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타이핑이 워낙 귀찮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당연하게 알고 있는 걸 이제 넘겨줬을 때 굉장히 모호한 프롬프트가 그대로 AI 루프에 태워지게 되면서 네 만들어진 걸 다시 깎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돼요. 저는 그게 이제 '토큰이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 명확한 방향성을 줬을 때 AI는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져가서 일을 시키면 '잘한다. 똑똑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소크라테스 문답을 이용해서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숨겨진 의미,
이게 이제 논리지 쿼드란트라고 하는데 지식의 사사분면에서 제가 뭔가 아는 것 같으면서도 말로 표현을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암묵지라고 하는데 이 unknown known을 꺼내 줄 수 있는 형태로 네 문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그럼 인터뷰 언제 멈추나요?" 라고 했을 때 이 그릴미가 보니까 그릴미는 멈추지 않더라고요 거의. 이게 저도 사실 처음에는 많은 인터뷰를 하게끔 만들었었는데 이게 사실상 인간이 하기엔 굉장히 또 피곤한 상황이 생깁니다. 어려운 질문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 질문 자체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어 이거 너무 피곤하다.'라는 피드백을 좀 많이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고쳐야 되지?' 하다가 몇몇의 게이트를 두고 점수가 내려갈 때마다 이런 서브 에이전트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서브 에이전트 팬아웃을 기반으로 처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확대를 좀 해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런 거를 한번 예시를 들어 봤는데 "LMS단을 위한 강의 게시 사이트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을 때 이제 인터뷰 스킬을 사용해서 이제 이거를 소크라티스 인터뷰를 구체화한다고 하면서 이런 서브 에이전트 팬아웃을 진행을 하고 뭐 코드, 데이터 그리고 이제 컨트롤러이라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약간 적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좀 더 심플리파이어가 나와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단순하게 만들 수 있지?" 아키텍처 관점에선 강의 게시 사이트라면 뭐 '영상을 서빙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구현하는 데 필요한 컨텍스트들을 이제 에이전트가 뽑아와서 진행을 하게 되는 형태로 인터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어 항상 회사를 다니면서 느낀 게 "좋은 개발자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좋은 개발자란 커뮤니케이션을 보통 잘하는 개발자들이 많거든요. 결국에 이 티켓을 뭐 지라 티켓이나 노션의 티켓을 받았을 때 고거를 바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왜 만드는지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임팩트가 어디서 나는지를 이해하고 코딩을 하게 되면 그 맥락 이해 때문에 코딩이 더 잘 되거든요. 그런 형태로 네 인터뷰를 구성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터뷰가 끝나게 되면 시드가 나오게 돼요. 이 시드는 뭐냐면 인터뷰를 통해서 명확하게 그 사람의 꼴을 데이터 스트럭처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크다운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 마크다운이라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어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아니죠. 그래서 파싱이 안 됩니다 일단. 그 통 마크다운을 다 넣어 줘야 돼요. 근데 PRD를 그대로 엄청 길게 써서 AI한테 넘긴다라고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PRD가 길면 길수록 이 LLM의 어텐션 윈도우를 넘어갑니다. 트랜스포머의 그 컨텍스트에 스마트 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스마트 존을 넘어가게 되면 얘는 이제 그 어텐션 윈도우에서 다 날려가기 때문에 드리프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00,000을 다 채워 놨을 때 그 정답률이 2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 1,000,000 컨텍스트가 사실 그 모델이 감당할 수 있는 컨텍스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매트 포콕 그래미를 만든 매트 포콕도 이 스마트 존을 140K로 잡고 핸드오프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거를 이거 그럼 차라리 PRD를 전체를 주지 말고 이렇게 여러 키를 우리가 잡아 준다라고 했을 때 보시면은 이렇게 컨스트레인이 있고 제약 조건이 있고 어스턴스 크리테리아가 있죠. 이게 이제 성공해야 되는 체크리스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저는 이런 걸 원하고 제약 조건은 이거고 A씨는 이것들일 때 요것들을 파싱을 할 수가 있어요. A씨의 첫 번째 거를 어떤 에이전트한테 주는데 만약에 기존 프로젝트가 있었다면 브라운필드 컨텍스트랑 컨스트레인을 주고 A씨를 어떤 특정 에이전트 하나한테 넘기게 되면은 이 긴 거를 안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효율적인 토큰 관리, 컨텍스트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가 끝나면 시드가 만들어지고 그 시드 안에 체크리스트를 구성해서 루프의 답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프 엔지니어링이라고 설명을 얘기를 해 보면 이 루프가 돌 때 뭘 위해서 도냐. 결국 정답 맞추려고 도는 거거든요.
모든 지금 루프의 방법론들은 이 체크리스트라는 정답을 맞추려고 방법을 도는 건데 우르보로스에서는 이 시드를 정답을 기반으로 해서 루프를 도는 걸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칸반이 추가가 됐어요. 이제 이 시드를 넣어주면 이제 실행이 되거든요. 우르보로스 런 하면서 실행이 되는데 요거가 이제 런을 키는 순간 이런 식으로 네, 웹사이트가 하나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근에 제가 슈퍼휴먼이라는 앱이 너무 좋아 보여서 제가 이제 제 메일 계정이 한 6개, 5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좀 합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우르보로스 인터뷰를 끝내고 이제 런을 돌린 스크린샷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뭐 던이 되고 하나하나씩 진행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병렬로 처리될 수 있어서 한 번에 들어가서 진행이 되는데 이 모델이 프론티어 이런 게 있죠. 처음에 소넷, 하이크로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저렴한 모델을 먼저 시작을 하다가 그게 이 정도 난이도면 좀 프론티어로 가야 될 것 같아. 이러면 이제 프론티어까지 배정되는 형태로 라이브 칸반에서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 카드 하나가 이제 에이전트 하나에 배정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구현이 되면 검증을 하게 되는데 이 시드 체크리스트에 있는 원하는 그 결과물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루프를 계속 돌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그 체크리스트 그대로 다 주냐? 그건 안 돼요. 왜냐면 위어드 해킹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아 이거 그냥 리턴 트루만 하고 넘기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답을 알려주지 않고 검증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패한다 이러면 이제 failed 처리가 되고 그거를 다음 이터레이션에서 처리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failed가 돼서 다른 것들이 병목 현상 그 디펜던시가 걸려 있는 작업이다. 이런 것들은 코덱스를 만약에 제가 디폴트를 넣어뒀다고 쳐요. 그러면 코덱스 실패하면 지금 우르보로스에서 연결된 다른 하네스와 다른 모델을 기반으로 또 요청을 하는 형태로 구성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좀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이 메인 세션은 계속 보고를 해줘요. 옵저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옵저버를 통해서 보고한 걸 사람이 보고 야 이렇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메인 세션이 각각의 카드 안에 있는 에이전트에게 들어가서 이제 인터럽트 해주는 형태로 이거 이렇게 해줘야 돼라고 스티어링 해주는 형태로 네, 런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후에 이제 TUI를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가 한 번씩 이 명령어를 쳐보면서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우르브루스에는 이 라이브 칸반은 웹으로 돌게 되는데 이제 웹뿐만 아니라 요 TUI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TUI를 키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프로그래티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아마 여기 지금 있을 거예요. 아,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건데, 약간 이런 식으로 여기는 프론티어가 돌아가고, 여기는 스탠다드가 돌고 있고, 약간 이런 형태로 항상 저렴한 것들을 기반으로 먼저 처리해보고, 이 상황에서 만약에 스탠다드, 뭐, 루나 라이트에서 성공을 한 작업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 루나 라이트에서 했다라는 기록을 기반으로 메모리 기반 스마트 라우터 형태로 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탠다드가 성공했으니까 이 정도 컴플렉시티의 작업은 스탠다드로 준다라는 형태로 스탠다드를 제공을 하는 거고 아 이거는 프론티어에 가야 된다라는 형태로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UI를 같이 봤고요. 그래서 요게 저는 루프 엔지니어링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렇게 TOI를 만들 수 있게 된 이유는 이 에이전트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툴코를 요청했고 어떤 작업이 실패했고 어떤 걸 성공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기록을 하게 되면 저희도 이제 SQLite를 쓰게 되는데 이 SQLite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약간 다시 볼 수 있게 리플레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두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좀 뭐 나중에 디버깅도 용이해지지만 그거 자체가 검증과 셀프 임프루브먼트의 네, 씨앗이 됩니다. 결국에 얘 이런 식으로 툴을 요청했네. 이런 다르게 요청해야 되는 데를 LLMS 조치가 보고 이렇게 작업을 해봐라고 스티어링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로보로스에는 굉장히 많은 스킬이 있고 저번에 이제 스킬을 이제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 가지고 전달해 주신 분이 계신데 일단 보면은 인터뷰가 있고 그래서 시드로 인터뷰를 잘 정리해 주는 이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형태가 있고요. 그거를 런으로 넘겨서 루프를 이제 돌리게 되고 그걸 평가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4 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저는 런 하나에 이발까지 넣어 줄 수 있는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난 인터뷰도 하기 싫어요."라는 이제 많은 니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오토라는 기능을 추가를 함으로써 이 오토에서는 이 인터뷰부터 자동으로 AI들끼리 문답을 하게 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피그라는 건데요. 여기서는 우로보로스가 좀 이따 인스톨 같이 해볼 건데 이 인스톨을 하게 되면 연결된 프로바이더들 우로보로스에 들어간 어댑터에 붙어있는 뭐 코덱스, 클로드, 헤르메스, 뭐 키로, 제미나이, 뭐 파이, 뭐 가제코드 막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동으로 탐지가 되거든요. 이 상황에서 그걸 골라서 인터뷰에서는 클로드에서 하고 실행은 코덱스에서 하고 평가는 뭐 가제코드에서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동작을 하는 형태로 우로보로스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하네스를 만든다기보다는 이 하네스 위에 있는 메탈 레이어를 구성함으로써 앞으로 이제 하네스들이 계속 좋아질 거거든요. 이 모델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리고 그 하네스를 그 모델이 파인 튜닝 하든 포스트 트레인 하든 이걸 기반으로 계속 이 소울 모델은 코덱스의 툴을 이해하고 언제 툴을 더 써야 할지를 이해할 겁니다. 그럼 저는 그거를 그대로 레버리지해서 계약을 깔아두는 거죠. 이 바운더리 안에서 루프를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제 우로보로스의 철학과 비전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프로바이더들에서 우로보로스가 돌아가게 된다면 결국에 하네스와 모델 사이에서 이 벤치가 일어날 때 우로보로스는 벤치마크가 될 수도 있고 프루갈리티를 구현할 수 있는 메탈 레이어로도 구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신 AI 트렌드를 하기 전에 잠깐 댓글을 한번 보면서 그 방향을 한번 체크해 보고 우로보로스 가볍게 켜 보고 AI 트렌드로 좀 넘어가 볼게요. 댓글이 혹시 있나요? 네네. 혹시 댓글 남겨주시면은 네. 그럼 이제 어차피 가볍게 우로보로스를 보여드릴 예정이라서요. 지금부터 좀 가볍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로보로스 인스톨은요. 아주 쉽습니다. 일단 이 우로보로스 검색을 해보면 네. 여기 퀵 스타트 있죠. 이거 뭐 에이전트한테 넘겨서 설치해 달라고 해도 되고요. 이거 그냥 복사를 눌러 가지고 터미널에다가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 주시면 알아서 설치가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저는 이제 다 테스트를 해 봐야 되니까 다 깔려 있긴 합니다. 구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로보로스에 붙어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 가제 코드까지 이제 10 개. 그걸 넘어서서 이제 뭐 안 붙어 있는 것들이 더 안티그리티라든지 그룹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요. 아마 총 12 개인가 14 개까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저희 기여하시는 분들이 넣어 주시고 계시는데 처음에 저는 구스 보고 이게 이제 한 2 달인가 3달 전에 들어왔는데 '이게 구스는 도대체 뭐지?' 하고 들어가 보니까 엄청나게 유명한 에이전트여 가지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은 패키지 설치하고 지금 저는 백엔드가 코덱스로 세팅이 돼 있어 가지고 코덱스로 연결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런타임 요런 식으로 체크해 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로그들을 보여주다가 완료가 됐다라고 하죠. 그럼 이렇게 되면 CLI에서 뭔가를 쳐 보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제 가볍게 이 CLI가 터미널이 좀 어렵잖아요, 치기가. 뭐 로그를 보는 것 로그멍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거를 이렇게 쳐 보셔도 되지만 저는 이제 코덱스나 클로드 그리고 각자 쓰시는 툴에서 오오 치고 뭔가 인터뷰 막 이런 식으로 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픈 코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오픈 코드에 맞는 형태의 이 커스텀이 좀 돼 있다 보니까 브릿지도 존재를 하고요.
가제 코드도 이렇게 붙어 있어 가지고 지금 파이에는 그 데브로치 승현님이 만드신 그 로치파이도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고 이 가제 코드에서도 네 이렇게 가제도 이제 파이 기반으로 올라와 있다 보니까 네 이런 형태로 브릿지가 연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로드 코드도 플러그인이 워낙 각자 있다 보니까 이 클로드 코드 자체에서도 이 플러그인을 네 캐싱해 주고 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설치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거를 설치해 보실 수도 있으니까 네 링크를 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스펙 드리븐이 이제 곧 2 부에서 들어갈 이 스펙 드리븐이 나오는데요. 그때 또 재밌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우리가 할 때요. 어 이제 터미널 좀 만져 보신다 하시는 분들은 UV 런을 치시고요. 설치하시고 나서 컴피그를 치면요. 이런 식으로 컴피그를 세팅할 수 있는 환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코덱스 메인에 지금 테라를 계속 벤치마크 돌려보고 있는데 프로갈이라든지 네 프론트 이런 걸 잡아볼 수도 있고 클로드 이 형태에서 클로드의 디폴트에 이제 이걸 클로드로 해서 4.8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도 있는데 이 프리셋은 제가 요즘 연구 중입니다. 워낙 좋은 하네서 모델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까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장은 컨트롤 S 눌러 가지고 저장하고 나가면 되고요. 만약에 이 컴피그가 터미널은 어려워요 이러면 웹 치면 됩니다. 대시 웹 치면은 웹으로 띄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웹에서도 세팅을 해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요렇게 컴피그를 좀 봤고요. 저는 명령어를 쓰고 싶다 이러면 uv run 오로브로스 컴피그 백엔드 클로드 이런 식으로 아마 치면은 클로드로 바뀌고 코덱스로 바뀌고 요렇게도 세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이 명령어를 안 치고요. 이젠 그냥 컴피그나 웹으로 다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돌려볼 건데요. 클로드 코드를 키셔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오늘은 다양한 분들이 오신 것 같으니까 터미널보다는 코덱스 앱에서 조금 진행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야. 네, 코덱스 앱을 켜 가지고 가볍게 인터뷰 해 보고 잠시만요. 왜 이게 켜지지? 켜졌네요. 네. 네, 여기서 한번 제가 진행을 해 볼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엉클 잡스 에르메스란 위한 이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해 주고 계시니까 강의 일정을 안내해 주고 볼 수 있게끔 그 강의를 유튜브 링크에 맞춰서 바로 볼 수 있게끔 만들고 싶어.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인터뷰가 사실 처음에 만들어진 기능이라서 요렇게 인터뷰 스킬을 쓰셔도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PM이라는 게 있어요. 최근에 이제 많은 회사에서 어 지금 대형 컴퍼니에서 PM을 진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라고 이제 들었어요. 요거는 이제 이 기획자분들 PRD 많이 쓰시잖아요. PRD 많이 쓰실 텐데 이거를 이제 PM을 끝내면 PRD가 나오게 돼요. 이 PRD를 기반으로 다시 인터뷰를 돌려서 이 구현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스펙으로 만들어 주는 거라서 이 PM문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어렵게 좀 느껴지시는 분들은 PM부터 진행을 하셔 가지고 아이디어를 깎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2가지 연속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좀 걸릴 거 이렇게 나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몇 번 돌려보다가 인터뷰로 또 넘어가고 그렇게 진행을 해 볼게요. 그래서 오로브로스 PM을 치시면 이런 식으로 이 PM 모드는 굉장히 배려해 줄 수 있는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것들은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그거를 뒤로 미뤄 가지고 인터뷰에서 그거를 만들어 줄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은 핵심하면은 "강의 일정 목록이냐? 오늘 이번 주 봐야 할 강의가 바로 가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요걸로 해 보겠습니다. 이거 좋아 보이네요. 오늘 이번 주 봐야 할 강의를 먼저 보여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이 PM 모드에서 PR들을 깎아가는 형태로 우로보로스 PM을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이 PM을 엄청 기여 많이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 회사에서는 데이터를 보고 PM을 써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이 데이터 보는 모드가 추가가 돼가지고 뭐 클릭하우스라든지 아니면 뭐 지라 아니면 슬랙 이런 것들을 보고 같이 인터뷰를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걸 활성화하진 않았는데 써보시다가 이 MCP 서버라고 하면 그 에이전트가 팡팡팡 뜨면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걸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어떤 정보를 보여야 할까요? 네, 저는 이거 다 이렇게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게 보통 기획하시는 분들은 이 한 문장보다 더 길게 쓰실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더 좋은 질문들과 그 아이디어를 더 풍성하게 깎아주는 형태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PM 모드는 당연히 이 그린 처음 하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좋지만 PM을 많이 쓰시는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기존 프로젝트에서 데이터 확인하고 코드 확인해서 뭔가를 새로운 기능을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피드백을 네, 들었습니다. 과연 다음 질문은 뭐가 나올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강의 일정과 유튜브 링크는 누가 어디서 얼마나 자주 등록 수정하나요? 이거 아시님이 이렇게 다 등록해 주시는 건가요? 아시님이 관리를 해 주시는 거죠? 맞죠? 아시님이 해 주시는 거죠? 네. 그럼 아신님만을 위한 어드민을 아신이라는 분이 직접 아이고 강의 등록하고 올리고 있어서 그분만을 위한 관리자용 어드민이 필요해. 이런 형태로 이제 적어두면은 네, 이제 어드민까지도 이제 연결이 되면서 또 다른 질문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우로보로스는 이 메인 세션과 이 뒤에 이제 MCP가 호출이 되거든요. 이런 형태로 이 MCP가 호출이 되게 되는데 이 MCP를 기반으로 이 세션을 저장해요. 이번 7월 말에 이 MCP가 버전이 V2로 올라왔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MCP의 그 스테이블 안정성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요거 기반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기록되면서 지금 이걸 만드는데 이러한 인터뷰 그리고 PM 인터뷰들이 기록됐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지금은 아신인 전용 어드민에서 강의 등록 수정할 때 기준을 정해달라. 네, 이거는 필수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해볼 수 있어요. 다음 질문까지 한번 확인해 보고 인터뷰로 또 넘어가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MCP는 요번 프로젝트에 있는 것들을 모두 저장해서 뭐 인터뷰가 꺼지거나 하더라도 다시 이제 실행을 했을 때 그걸 리줌 해주면서 인터뷰를 계속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뭔가 바이브 코딩 할 때 뭘 만들어야 될지 사실 일단 뭐 그냥 해 달라고 해도 만들어 주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를 어떤 유즈 케이스에 쓰고 싶을 때 이런 PM 모드를 통해서 내 아이디어를 좀 정제해 주고 이 PRD 만드는 잘 깎아 줄 수 있다면 어 굉장히 좋은 사용 케이스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런 식으로 이제 요건 단축 URL이군요. 썸네일. 이건 너무 어려운 이제 썸네일까지는 너무 귀찮으니까 그죠? 이거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네, 요런 식으로 우리가 PM을 돌아가는 걸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시다 보면 PLD가 나오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몇몇 서브 에이전트가 나오면서 팬아웃을 하는 것들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제 그럼 이제 PM 모드로 우리가 확인을 해 봤으니까 이거 그대로 제가 그냥 인터뷰로 넣어 볼게요, 똑같이. 네. 이렇게 해 가지고 인터뷰 이건 이제 PM이 아니라 인터뷰죠. 네, 인터뷰 걸고 이렇게 진행을 해 보면 얘는 이제 아이디어를 깎아 준다기보다는 이제 이 한 문장을 가지고 구현하는 데 필요한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이게 처음 방금 인터뷰를 해 가지고 인스톨을 해 가지고 온보딩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어. 지금 PM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요걸 기반으로 진행을 해 봐도 되겠군요.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네, 보이시죠? PM 문서가 완성이 됐대요. PM 문서 한번 보러 갈까요? 아이고, 너무 크니까 쪼끔 줄여서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유저 스토리라든지 컨스트레인, 그 석세스 크리테리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본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PARD를 좀 쉽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스토리는 보통 이제 어떤 유저 페르소나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뭘 받을 수 있는지를 메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요걸 형태로 이제 우리가 인터뷰를 진행을 해볼 수 있어요. 이게 사실 그냥 이미 이게 나왔으니까 좀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나왔으니까 요거를 이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그대로 인터뷰에 넣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아마 여기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제가 이거 자체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 PM으로 깎이면 확실하게 제 아이디어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그 구현하는 데에 뭔가 더 신경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고요. 이 같은 경우에 한 문장을 인터뷰에 넣었으니까 너무 모호한 거죠. 모호하다 보니까 이 지금 도대체 '이건 뭘까?' 이러면서 지금 이 서브 에이전트 팬아웃을 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만들 수 있을까를 네, 서브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6 개의 서브 에이전트를 불렀군요. 지금 보시면 네, 일단은 지금 우린 처음 만드는 거니까 파인딩은 따로 없는데 이 어드바이저리라는 친구는 이제 요런 것들을 동등하게 제공해 줘야 된다. 강의 일정 확인과 현재 강의 영상 빠른 탐색을 동등하게 제공을 해야 된다. 핵심 사용자 세그먼트, 첫 방문의 주된 의도 이런 것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됐으니까 요거는 물어봐야 된다라고 지금 얘가 얘기를 해 줬네요. 그리고 아키텍처는 어떠한 형태로 아키텍처를 우리가 짜야 될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기술적으로 대답을 해 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메인 세션에 주고 이 메인 세션이 스스로 이거를 어글게이트 해 가지고 저한테 다시 뭔가를 얘기해 줄 거예요. 저는 이 서브 에이전트를 쓰는 이유가 저는 보통 서브 에이전트에 뭔가 라이트를 시킨다 뭔가 이 출력을 시킨다는 것보다도 코드를 쓰게 하거나 저는 서브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근데 제가 몰랐던 맥락들을 뽑아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코드베이스가 너무 많아서 그 코드베이스 탐색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은 브라우저 위주로 뭔가 얘가 찾게 만든다든지 이런 걸 할 때 이 우로보로스 인터뷰가 서브 에이전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질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핵심 사용자는 누구냐?" 네, 첫 화면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은 뭐냐. 이거 우리 PM이 있으니까 요걸 그대로 사용하라고 하죠. 뭐야 이거. 그거죠. 이렇게 진행을 해 보면 이제 여기서 모호했던 것들은 네. 메인 세션이 여기서 이제 기준점으로 반영을 해 줬네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뭐 추가적으로 물어볼 게 있는지를 좀 찾아봐 가지고 우선순위 이미 결정돼 있네요. 네. 여기선 이 소크라티스 리즈닝 인터뷰
완전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원더 질문을 하고 나서 이 질문을 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결국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 AI가 생각했던 게 다를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거의 교집합을 찾아가는 형태로 갑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아 얘는 이렇게 생각했었구나. 내가 이런 걸 말하지 않았구나.' 하면서 이 리플렉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리플렉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서로 같은 이 온톨로지 존재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를 같은 관점으로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리스테이트를 하는 건데 AI가 이해한 대로는 요거라는 거죠. 이거를 확정된 기준으로 반영해도 되는지 리스테이트 한 겁니다. 이거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다음 질문이 이제 나오겠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좀 이렇게 이 PM 인터뷰를 통해서 메인 세션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을 것 같아요. 과연 다음 질문은 뭐가 나올지. 네, 지금 보면은 이거는 뭐 지금 따로 추가하다가 이 PM 인터뷰에 있는 뭐 어떤 보안적인 이슈 때문에 다시 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맞네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MCP의 결과를 살짝 저희가 볼게요. 좀 재밌는데요. 이 기술적으로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MCP의 답변이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메인 세션이 알아서 서브 에이전트 팬아웃 하는 게 아니라 MCP가 안에 소크라테스가 살고 있거든요. 이런 걸 막 물어보는데 "근데 이거 질문 어렵지 않아?" 이러면서 이 밑에 "서브 에이전트 소환해."라고 얘기를 해 줍니다. 근데 이게 또 코덱스와 클로드와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면 코덱스 메인 세션이 알아서 네 서브 에이전트를 소환을 하게 되고요.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쪼끔 이제 희한한 게 그 안에 함수 같은 게 있어서 그냥 그거 호출하면 서브 에이전트가 막 나오게 됩니다. 요런 차이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얘는 이제 1을 다 했고 레퍼런스는 네. 지금은 잡음이 크대요. 네. 요런 것들을 원한다고 하네요. 레퍼런스 데이터는 네 지금 저희는 데이터는 지금 제가 말하지 않았죠. 데이터를 얘기를 해 두면 이제 그 MCP를 기반으로 원하는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지금 어드바이스를 웹은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학생을 핵심 사용자로 두고 네 뭐 "이런 첫 과제를 요걸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네요. 그래서 핵심 사용자가 학생인지 뭐 이런 것들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관점들을 계속 알고 나면 네 이 메인 세션 자체가 요 데이터들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해 주게 되는 거죠. 네 요거는 아까 우리가 PM에서 깎아 봤던 거고 네. 구조, 사용자용 강의 카드와 아신님용 관리자 등록 수정 흐름을 분리. 네. 버릴 과정은 네 이런 것들은 이제 AI와 제가 서로 달랐던 생각들을 네 이제 깨달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다시 물어보는 거고 리스테이트 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귀찮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 질문 보고 넘어가 볼게요. 솔직히 "그냥 딸깍으로 해 주면 안 되냐?"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저희 메인테이너 분이 사실 저희가 좀 자랑스러웠던 게 그 슬래시 골 나오기 전에 미리 저희가 이런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 다음 질문 한번 보고 네 여기서도 지금 또 스폰 하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또 스폰을 합니다. 리프레시 코드와 뭔가 이런 것들을 일하게끔 뭔가 만드네요 지금. 네 지금은 뭐 없으니까. 네. 뭘 물어볼까요 얘는? 네. 이런 식으로 웹 관점에서 네 조사 없이 이 뭘 물어봤는지가 여기 일단 있거든요. 굉장히 뭐가 많은데 이거를 서브 에이전트가 대답을 해 주는 거예요. 보면은 이 질문에 있어서 "새로 고침 재진입 시 최신 데이터를 다시 조회하는 방법은?"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만약 개발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서브 에이전트들이 그거에 대한 지식들을 제안해 주고 그 아이디어들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서브 에이전트가 인터뷰하는 데 굉장히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제 생각을 좀 더 풍족하게 만들어 주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갭을 찾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네. 좋습니다. 자동 갱신까지 할 필요 없죠. 그런 게 이제 오버 엔지니어링이 시작이 되는 거고. 이제 제가 여기 이것만 가지고 제가 진행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질문 기다리는 동안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오 하고 PM이랑 인터뷰를 봤죠. 오토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서 어, 이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뷰까지 이제 자동으로 하게 되면서 네. PM 시드가 나왔고 또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런과 바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즘은 프로 퀄리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어요. 포커스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 우선을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네, 보통은 이제 토큰이 좀 남으신 분들은 품질 우선으로 이제 진행을 해 주셔도 되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건 PM 인터뷰였기 때문에 진짜 그 인터뷰 끝나고 나온 시드는 아니라서 아마 이 시드를 만드는데 이 PM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토가 시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어요. 네, 자동 구현 파이프라인을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이 경우는 좀 이제 모호한 걸 그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만약에 진짜 너무 모호하다. AI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이건 진짜 사람의 결정이 필요해." 이러면 그때 멈추고 인간에게 다시 "아 근데 이건 진짜 정해 주셔야 돼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런이 됐잖아요. 그래서 런을 이 옵저버가 이 메인 세션에게 정보를 주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원래는 메인 세션에서 MCP 콜을 했었었는데 MCP 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용해 주시는 분들이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나는 거냐. MCP만 하니까 모르겠다." 이래 가지고 이 옵저버가 "아 지금 무슨 일이 있었어요."를 메인 세션에게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근데 여기서 지금 이게 뭐냐면 인터뷰 설계 구현 단계에서 지금 막 오토에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토 인터뷰를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요런 이 인터뷰 이런 것들을 저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뭔가 얘기를 하면 그게 또 반영이 되는 거죠. 저는 뭐 순한 영상 시청으로 강의 정보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오토가 진행되면서 메인 세션과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요. 이 라이브 대시보드 아까 말씀드린 요 라이브 대시보드가 약간 캐싱이 있는데 이거 형태로 제가 이걸 작업하고 있었어 가지고 이 라이브 대시보드에서 작업하셨던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지금 보이시죠? 제가 대답을 하게 되면은 이 오토 관점에서 막 알아서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제 생각을 쑤셔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토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이게 런이랑 바로 연결이 돼 있어서 인터뷰를 다 안 해도 되긴 하겠지만 일단 저는 PM으로 제 생각을 갖고 제가 뭔가를 좀 어려운 걸 공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가령 제가 만약에 뇌과학을 아예 몰라요. 근데 만약에 뇌를 기반으로 한 브레인 인스파이어드 AI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우로보로스 인터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이런 플랫폼도 모르겠고 너가 말하는 게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탑다운 형태로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우로보로스 인터뷰를 학습 관점에서도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 실제로 이렇게 공부를 꽤 많이 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더 친절하게 얘기를 해 주게 되는데 대표님이 지금 이 명령어를 구현하시고 계십니다. OIDK를 만들어 가지고 "너무 어렵다." 이러면 이 OIDK를 치면은 엄청 쉬워지는 형태로 좀 구성을 해 주신다고 하셔 가지고 열심히 이 우로보로스 메인테이너 봇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런 형태로 이제 우로보로스를 좀 살펴봤고요. 지금 최근에 제가 만들고 있는 거는 어
슈퍼휴먼이라 그래서. 다시 켜줘. 네. 지금 매일 한 6-7개를 막 맨날 다 들어가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좀 이쁘장한 슈퍼휴먼이 단축키도 엄청 좋고 AI 기능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고 '아 이거 내가 직접 만들어서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우르보로스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건 여기서 루나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루나가 은근 그 감성이 괜찮습니다. 감성이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저기서 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 이제 이 3개 어카운트가 연결이 돼 가지고 리마인더 보여주고 메일 체크해 주고 투두 찍어 주고 캘린더 연결해 주고 이런 것들을 지금 구성을 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루나가 약간 이 감성 이런 것들이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로보로스를 가볍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댓글을 잠깐 보러 왔는데, 네, 헤르메스에서도 우로보로스 인터뷰가 굉장히 잘 되고요. 엄청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모호한 것들을 최대한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기획을 잡으실 때, 그리고 이거를 아이디어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고 싶으실 때 진행을 하시고, 오토로 그걸 그냥 이제 딸깍 해 보셔도 되고, 만든 걸 런을 기반으로 진행을 해 보셔도 됩니다. 사이트 화면이 안 나오는군요. 이거 멍청이다. 또 코덱스만 연결해 놔 가지고 잠시만요. 아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요런 형태로 지금 루나 하이로 만든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메일 3 개를 연결해 가지고 실제로 지금, 네, 연결된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 지금 그걸 좀 더 이제 AI가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 주고 이런 거 어떻게 우리가 좀 잘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 보고 만들어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슈퍼휴먼도 이거는 이제 오르브로스 인터뷰 딱 끝내고 런 해 가지고 만든 형태고요. 보이셨죠? 네. 그리고 얼마나 딥하게 들어가는 인터뷰냐.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일단 뭐 다른 그림이 같은 거 봤을 때 제가 봤을 때에는 그림이가 "모호한 걸 찾아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LLM에게 모든 걸 맡기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LLM이 레이지합니다. 레이지하기 때문에 뭔가 귀찮은 게 있으면 빨리 끝내려고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네. 네, 이거는 거부됐네요. 네. 계속 만들고 있군요. 지금 인터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LLM들 사이에서도 이 AI와 AI가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 모호함을 수치화했을 때 제가 원하는 데까지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수치가 없게 되면은 온전히 인간의 그 테이스트에 맡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어 거부 뭐라 해야 되죠? 검증을 너무 오래 해야 돼요. 인간의 인지 부하의 검증을 너무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수치화 기반으로 확실하게 루프가 완성적으로 돌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상충 아까 제가 뭔가 얘기를 상충돼 가지고, 네. 이거 제가 아까 내 얘기 이거 넣었다고 지금 바꿔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해 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AI에게 잘 만들어 주고 이거를 수치화 기반으로 잘 검증할 수 있다면, 네, 저는 충분히 실행을 대체하는 AI에게 많은 걸 맡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슈퍼파워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슈퍼파워가 최근은 아니고 한 달 전에 이제 빅뉴스에 한번 떴었죠. 오르브로스 한번 쳐 보면 요거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슈퍼파워를 이 벤치마크에서 이겼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봤을 때 저는 '슈퍼파워가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결국에 슈퍼파워는
한 세션에서 모든 걸 넣다 보니까 그 컨텍스트가 빠방빵빵 밀려요. 그래서 그 빠방빵빵 하고 밀리는 순간 이 여러 세션을 병렬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 한 세션에서 다 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컴팩트 되면서 유실되는 거, 그리고 많은 컨텍스트들이 쌓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률이 20% 정도밖에 못 나오는 이 컨텍스트를 가지고 싸워야 되다 보니까 이 슈퍼파워에서 저는 아쉬웠던 게 이 유징 슈퍼파워라는 스킬을 세션 스타트 훅으로 때려 박는 거 하나랑 하나의 세션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매트 포콕이 만드는 스킬들은 140K가 넘어가면 무조건 핸드오프 때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세션에서 진행을 하게 하는데 이 슈퍼파워는 그게 좀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이제 이런 거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트렌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발의 역사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이제 코딩이라는 게 대체된 LLM에게 툴콜로 대체된 상황에서 이 알고리즘 으로 시작했죠. 우리는 코딩을 하면서. 이때 완전히 인간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근데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모든 조건들을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옛날에 레거시하게 이제 AI 신경망을 통해서 LLM을 만들기 전에 이 AI 모델을 만들었었죠. 블랙박스처럼 이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시절에는 '이 블랙박스가 왜 이걸 내뱉었지?' 하는 그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연구 분야로 존재를 했었고요. 그다음 이제 이게 너무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LLM으로 자기가 왜 이런 것들을 나올 수밖에 없게끔 했는지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텍스트 윈도우가 제한이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이 메모리 밴드위드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 나왔고 지금은 그냥 멀티 에이전트까지 나오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말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페르소나 넣어주고 지금도 많이 쓰긴 하죠. 퓨샤, COT, 체인 오브 소드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진행을 했었는데 결국 프롬프트가 가지지 못하는 게 뭐냐? 상태, 권한 이런 것들입니다. 검증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프롬프트에 가진 한계가 있었고 요거를 컨텍스트로 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비메드 프레임워크라고 비메드 프레임워크가 작년에 진짜 유행했거든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으로서. 메모리 대역폭이 오르면서 막 다 넣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다 통째로 넣으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바이오스가 존재합니다. 앞에 얘기한 거, 뒤에 얘기한 것 빼고 중간에 굉장히 컴팩트 시키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 컨텍스트 캐싱이 깨지는 토큰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넣어주는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웃데이티드 된 문서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퍼파워가 그 계획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뭔가 다른 것들까지도 뭔가 뭐 버그 디버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컨태미네이션, 컨텍스트 컨태미네이션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떤 거를 넣어야 하지를 고민을 하던 와중에 비메드가 이제 약간의 그 인기가 시들해진 이유는 이 컨텍스트를 다 때려 넣고 롤을 부여해 놨는데 그다음에 뭘 우리가 해야 될지를 인간에게 다 맡겨 놨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 점점 막이 내려갔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하네스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 하네스는 컨텍스트를 잘 선별해서 결국에 이제 모델이 너무 똑똑해지잖아요. 이 모델이 똑똑해진 거를 바운더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루프를 돌리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로보로스도 이 시드를 만들고 나서는 AI에게 별다른 터치가 없습니다. 뭐 프롬프트를 건드리거나 이러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델이 바뀌었을 때 이 바운더리를 잘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제 하네스 다음 갑자기 이제 아, 볼, 보리스 테렌이랑 피터 스탠버거가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나는 이제 프롬프트 안 쳐. 안 쳐. 난 루프를 돌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결국엔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 체크리스트, 이
답지가 있었을 때 결국에는 이 에이전트들은 계속 그 답지를 향해 달려가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뭔가 개입할 필요가 없이 뭔가가 바뀌더라도 네 스스로 자기 개선하는 형태의 루프를 구성해 왔습니다. 그게 이제 뭐 유명한 게 이제 GPA라는 논문이 있고요. 뭐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스킬 옵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루프만 있으면 되나요? 절대 안 되죠. 하네스가 이 루프는 하나의 뭔가 작업을 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하네스에 감싸서 특정해 줘야 돼요. 일단 얘네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 그리고 언제 멈출지 그리고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이제 허깅 페이스 사건도 그렇고 하네스를 잘 만들어 줘야 이 루프가 발산하지 않고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서 수렴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툴코를 잘 기록해야 되는 이유가 에이전트가 다 했어요라고 했을 때 그거 어떻게 검증하나요? LLMS로 검증하나요? 그 다른 LLM한테 야 이거 잘 만들었는지 체크해봐. 그러면 그 체크하는 LLM은 뭘로 검증하나요? 또 LLM을 이상한 루프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또 이상한 메비우스의 띠가 생기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잘 검증하게끔 이런 트레이스를 남겨서 내가 수정했다라고 했을 때 진짜 수정한 기록이 있는지 이런 것들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루프라는 것은 한 태스크를 구현하는 거고 그걸 하네스에 감싸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부터 시작해서 컨텍스트, 하네스, 루프 이렇게 이제 왔어요. 그래프는 뭐냐? 루프가 여러 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태스크가 하나가 루프라고 하면은 태스크가 여러 개 붙어 있을 수 있잖아요. 가령 제가 뭐 보고서 작업을 한다. 그럼 보고서를 위한 리서치 루프가 있을 거고, 리서치에서 보고서 작성한 루프가 있을 거고, 보고서 이쁘게 만들어주는 루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엮으면 그래프가 됩니다. 근데 그 좀 재밌게도 우로보로스가 그러한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 재밌는 트렌드가 왔다라는 생각이 좀 되고, 우로보로스도 더 계속 이런 방향으로 깎아가면서 저는 좀 더 리서치 쪽, 그리고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쓸까? 그래서 우로보로스가 에이전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서 더욱더 발전하는 형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래프를 감싼 하네스, 이 OS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루프를 감싼 건 뭐냐? 이게 팩토리예요, 사실. 그래서 그냥 그래프를 돌리고 그 그래프에 게이트를 언제든지 두고 그리고 관측을 언제 할지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클라우드가 온프레미스 환경을 대체를 하게 되면서 엔지니어들은 이거 같은 서비스 얼마나 싸게 운영할 수 있지를 생각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지금이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AI가 개발을 대체했으니까 이 개발자를 대체한 이 툴콜, 코딩을 대체한 툴콜을 어떻게 frugal하게 어떻게 싸게 돌리지? 이게 또 다시 우리가 신경 쓰고 연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딱 2023년도에 AWS CTO가 이 frugal 아키텍트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와 영감을 많이 받았었는데 저는 이제 한 6년 정도 걸렸으니까 23년도에 이제 AI 챗GPT 모먼트가 나왔었고 한 29년도에는 이 프로갈한 것들이 다 정리가 돼서 또 누군가는 프로갈 토큰 업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비터 레슨에 의해서 모델은 계속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 에이전트, 똑똑한 에이전트를 어디까지 돌아다닐 수 있게 할지 바운더리를 주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측정하고 자기 개선시키면서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것인가를 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또 안 보였나요, 혹시? 이거 화면이 굉장히 어렵네. 가볍게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거, 네.
요거였어요. 개발의 역사. 요렇게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리즘과 신경망 그리고 LLM 그리고 멀티 에이전트 이 과정에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리면 챗GPT 3.5 모먼트가 터지면서 이제 말을 잘해야 프롬프트를 잘 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있었었는데 프롬프트가 가진 한계점은 상태 관리가 안 되고 검증이 제대로 안 되고 네. 이걸 기반으로 연속적으로 뭔가를 해볼 수 없는 상황이 생겼던 거고요. 이걸 기반으로 이제 컨텍스트 그래서 부족해 그런 한계를 좀 해결하고자 게다가 이제 그때 딱 메모리 대역폭이 확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 뜨기 시작을 했는데 이 비메드 프레임워크가 뜨게 되면서 컨텍스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저는 그때부터 컨텍스트가 밀리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거 컨텍스트 많이 넣으면 안 되겠다. 어차피 트랜스포머는 어텐션 레이어 안에서 우리가 네 중요한 것만 선별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 너무 인간에게 부하를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슈퍼파워가 이 메인 세션에서 온갖 거를 다 진행을 하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컨테미네이션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메인 세션만 괴롭히게 되면 예, 드리프트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네스로 좋은 데이터들, 컨텍스트 어떻게 잘 넣어줄 건지,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선별해 줄 건지를 네, 만들어주는 형태로 네,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거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게 예전 하네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네스 안에서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루프입니다. 한 태스크를 온전히 끝낼 수 있는 형태로 네, 보리스도 딱 얘기하죠. 나는 이제 프롬프트 안 쳐. 그 이유가 체크리스트라는 정답이 있으면 루프는 알아서 그 체크리스트 향해서 끝내준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형태로 네, 루프를 돌려. 루프가 연결이 되면 그래프가 되는 거죠. 우로보로스가 딱 이런 형태로 그래프를 만들고 있고 이 에이전트 OS로 넘어가는 과정이 팩토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팩토리 안에서는 프로갈리티 벤치마크로서 에이전트를 검증해 볼 수 있고 어떤 에이전트가 잘하는지 체크해 주고 이런 형태로 네, 우로보로스를 더 만들어 가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전에 좀 이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로보로스에 뭐 이슈를 올려주시거나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서 PR을 올려주시고 같이 기여하시면서 이런 좀 멋진 변화를 같이 만들어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좀 보여드리면 이 모델은 진짜 계속 좋아질 겁니다. 컴퓨팅 파워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파라미터가 스케일업 되면서 모델은 굉장히 똑똑해질 건데요. 그 똑똑한 모델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구현하게 할 거냐. 그 바운더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이전트를 검증하고 자기 개선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앞으로 남은 네,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똑같은 태스크를 얼마나 싸게 구현할 수 있냐, 얼마나 효율적으로, 비용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네. 아까 얘기했던 AWS CTO가 얘기한 것처럼 이 프로그램 아키텍트, 저는 프로그램 토큰 업스가 29년도에는 완전하게 정립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 배포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배포를 좀 해둘 거고요.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잠깐 받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 슈퍼파워 서브 에이전트 드리븐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서브 에이전트랑 MCP가 이제 그 토큰 디스포저블이라 그래서 메인 컨텍스트에 토큰을 많이 안 넣어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뭔가 이 서브 에이전트 라이트가 있거나 이런 데에서 또 거기서의 드리프트가 또 존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플랜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기도 합니다. 오로보로스는 처음에 클로드 플러그인으로 시작을 했어요. 클로드를 메인으로 쓰고 있었었는데 코덱스를 써보면서 이거는 코덱스에서 돌아가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추상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오로보로스가 코덱스를 들어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추성어에 엄청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진짜 '어떻게 하면 메타 레이어로 올라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운이 좋게도 최근에 이제 로프폴로 분도 얘기를 해 주셨고 메타 레이어를 만들어야 된다고. 아닙니다. 처음부터 MCP는 사용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때도 이제 OMC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자꾸 컨텍스트를 꽉 채워 가지고 저는 오토 컴팩트를 꺼 놓고 쓰거든요. 이제 컴팩트가 99% 이렇게 되면 이제 멈춰 버려요,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 이건 나는 무조건 디스포저블하게 메인 세션의 컨텍스트 괴롭히면 안 되겠다.' 근데 이제 서브 에이전트 쓸 거냐 MCP 쓸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서브 에이전트는 몇 가지 제약 사항들이 있거든요. 어차피 걔 라이프 사이클이 그 메인 세션에 달려 있으니까 이 메인 세션을 패러렐하게 만들어서 약간 어 그 세션 그 자체의 라이프 사이클을 내가 다 조종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MCP를 이용했습니다. MCP는 코드를 안에서 디터미니스틱하게 쓸 수 있으니까 세션을 여러 개 띄울 수 있거든요. 네, 요런 형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질문 또 해 주셨는데 저는 코덱스를 요즘 메인으로 쓰고 있어요. 코덱스 프로를 3개 써서 이제 메인으로 쓰고 있고 회사 거는 또 따로 이렇게 있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쓰고 있고 클로드는 하나를 따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프로퀄리티 관점에서 루나 테라를 써 보고 있는데 솔보다는 루나가 훨씬 더 이쁘게 만들 수는 있다. 이 디자인 관점에서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솔은 검증할 때 많이 씁니다. 솔이 워낙 오래 걸려서요. 제가 재밌게 가볍게 뭐 하나 보여 드리면 이것도 릴 뭐야 루나로 만들었거든요. 루나로 만들었습니다. 루나 라이트로 오로보로스 인터뷰 걸고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꽤 이제 '감성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오픈 AI 해커톤 하면서 구성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랜딩이랑 이런 것들 좀 깎아 봤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코덱스 메인으로 혼자 돌게끔 해 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이거 코덱스가 녹화해 준 거거든요. 네, 이런 형태로 네, 루나로 깎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루나도 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전 이제 GLM도 쓰고 있는데 GLM 제트 코드도 써 보면서 보면은 일단 모델마다 굉장히 다양한 특성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모델들을 제가 뭐 그거에 맞춰서 깎는 형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델이 이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막 발산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기만 한다면 저는 이 바운더리만 잘 지키면 되거든요. 그런 형태로 오로보로스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네. 바운더리를 잘 만들어 주시는 게 앞으로의 우리가 가져가야 할 방향성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저희 팀원들에게 루프 엔지니어링 어떻게 우리가 다가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얘기 드리면서 가볍게 뭐 실습해 보고 이러는데 막 해 보면 해 볼수록 이제 비개발자분들이나 개발자분들 모두 이런 툴콜 기반으로 바운더리를 잘 구축하고 내가 어떤 세션에서 어떤 툴콜을 잘 썼는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건 반복되고 있으니까 루프로 자동화시켜서 스킬 깎아야겠다. 이러면 좋은 스킬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모델에 맞춰서 그냥 사람이 계속 깎아 버리면 또 바꿔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뭐 게리탄이 지금 패스키를 만들어 놓은 이 G 스택 있죠. 그게 이제 오퍼스 5가 됐을 때 아마 프롬프트를 크게 바꿔야 되는데 그 유지 보수하는데 얼마나 이 굉장히 큰 고역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제 스킬은 에이전트가 깎아야 되고 저는 그걸 넘어서서 툴 디스크립션 그리고 시스템 프롬프트 이런 것들까지도 에이전트 스스로 깎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로보로스와 이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설명이 좀 마음에 드셨다면 오로보로스의 코드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기여해 주시거나 이슈 올려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로보로스다 페이지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건 보이죠? 오로보로스 페이지. 네, 요거는 이제 어 잘 모르겠다, 어렵다 하면은 요런 형태로 자료를 보시면서 가이드를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공유를 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디스코드에서 굉장히 재밌게 질문해 주시고 또 저도 이렇게 뭔가 보여드릴 수 있었어 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네,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제가 보여드려서 이렇게 사용하신다니까 굉장히 뿌듯하네요. PM도 많이 써 주시고 인터뷰부터 시작해서 오토 그리고 이 런까지 완성되는 것들을 보시면서 이 한 번의 런으로도 안 그 이볼브를 또 계속 해 줘야 되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과정에서 이럴 때 이제 '아 이거 인간이 계속 인터럽트가 되네. 귀찮네.' 이러면 이제 꼴 치고요. 완성될 때까지 마무리해. 이렇게 진행을 해 두면 이제 이 메인 세션이 그 오토를 계속 감지하면서 이건 이제 작업자와 이 오케스트레이터가 분류돼 있으니까 요런 형태로 목표를 주고 네, 마무리를 해 오면 네, 마무리가 아주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요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오로보로스 많이 사용해 주시고 혹시나 피드백 있으시면은 네, 뭐 스레드라든지 에르메스탄 카톡 이런 데에다가 남겨 주시면 제가 보고 좋은 피드백을 네, 저희 우로보로스에 반영해 가지고 계속 발전시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가는 건가요? 어, 네. 좋네요. 요걸 기반으로 이제 오로보로스 사용법을 좀 이제 다른 분들께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네, 해 보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 주셔서. 네. 이게 또 좋은 게 이게 우로보로스 이거 하면서 이렇게 화면 공유를 하니까 어차피 유튜브에서는 이 댓글들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어나. 아, 또 아시님이 또 이렇게 편집을 또 해 주시나요? 그 이제 아시님을 위한 어드민 사이트를 제가 진짜 만들어 드려야겠는데 이 강의 그 오로보로스랑 마무리 지어 가지고. 아,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뵙고 저도 이제 좀 바빠 가지고 요 강의가 있을 때마다 못 들어왔었는데 다음부터는 좀 들어와 가지고 네, 저도 소통하고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퇴근해야 돼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